지금 로봇 자율주행 AI 반도체 일단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AI 시대에 목숨 줄을 죄고 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터졌죠. 바로 에너지 부족 사태. 지금 AI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해도 결국 그걸 구동할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슈퍼카를 잘 만들어도 기름이 없으면 고철 덩어리인 것과 똑같죠. 지금 전 세계 전력 인프라는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는데요. 첫 번째,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사의 폭탄 선언입니다. 젠슨 황이 한국을 떠난 직후 터진 뉴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입을 열었죠. 지금 문제는 반도체가 부족한 게 아니다. 전기가 없어서 사놓은 칩을 데이터 센터에 꽂지도 못하고 놀리고 있다. 지금 수조 원어치 엔비디아 칩을 사놓고도 전기가 없어서 창고에서 썩히고 있다는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얼마 전 젠슨 황이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언론은 대단한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떠들었죠.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거죠. 사티아 나델라의 실토를 생각해보면 미국 땅엔 이제 전기가 없어서 젠슨 황이 반도체를 더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젠슨 황의 26만 장은 선물이 아닌 아주 영리한 재고 처리 영업이었던 거죠. 두 번째 뉴스는 더 충격적입니다. 엔비디아가 구축해놓은 경제적 해자가 깨진 사건인데요. 최근 공개된 제미나이 3.0 보셨나요? GPT의 성능을 압도하며 시장을 뒤흔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는 구글 제미나이 3.0이 추론할 땐 엔비디아의 GPU를 단 한 장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AI가 추론할 때 가장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데 구글은 자체 개발 TPU를 사용했죠. 이 TPU는 저전력 설계 반도체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엔비디아의 위상을 꺾을 만큼 전기를 덜 먹는 반도체가 각광받기 시작했다는 것. 즉 이제는 반도체 자체도 전기를 덜 쓰도록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가 무조건 핵심이라는 거죠. 전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여전히 반도체와 로봇이라는 기술에만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AI 시대를 관통하는 본질은 결국 에너지라는 걸 알고 이미 SMR로 넘어가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이미 경고했죠. 올해에는 전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모든 AI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빅테크 공룡들이 필사적으로 찾아낸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SMR인 거죠. 즉,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가 파산하지 않기 위한 최후의 생존 게임이라는 겁니다. SMR 없이는 우리가 꿈꾸는 AI 시대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수많은 에너지 대안을 제치고 왜 전 세계 빅테크들이 이토록 SMR에 미쳐 있는지, SMR은 기존 전력 생산 방식과 뭐가 다른지 세 가지 핵심 차이를 보겠습니다. 첫째, 입지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해 어디에 짓느냐, 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데 기존의 대형 원전은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해서 무조건 바닷가에만 지어야 했죠. 하지만 SMR은 물 대신 가스나 액체 금속으로 열을 식힙니다. 산꼭대기든 내륙 한복판이든 상관없이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미친 포인트일까요? 바로 전기가 미친 듯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딱 붙여서 발전소를 박아버릴 수 있기 때문. 이렇게 되면 수백 킬로미터의 송전탑을 세울 필요도, 전기가 이동하면서 사라지는 손실도 없습니다. 즉 에너지를 생산하자마자 바로 옆에서 써버리는 에너지 시스템의 미친 혁신이라는 거죠. 둘째, 365일 24시간 끊기지 않는 공급. 요즘 빅테크들이 태양광이나 풍력에 투자했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해가 지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를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챗 GPT가 밤만 되면 전기가 없어서 먹통이 되면 이거 쓰시겠습니까? 이렇듯 AI 데이터 센터는 1초만 멈춰도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SMR이 더더욱 필수라는 건데, 쉽게 비유하자면 재생에너지는 알바생이지만 SMR은 정규직인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정한 출력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과 아마존 등의 빅테크가 태양광 투자는 물론 원전 기업들과 손을 잡고 대규모 SMR 계약을 미친 듯이 선점하고 있는 거죠. 즉 SMR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셋째, 공장에서 찍어내는 모듈형 혁명. 자, 기존 원전은 짓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죠. 지금 AI들은 6개월이 뭡니까? 거의 매일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전기가 없어서 성장을 멈추기엔 10년은 길어도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SMR이 또 필수라는 겁니다. 부품을 공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미리 만들어서 트럭으로 실어와 현장에선 조립만 하는 모듈 형태의 원전인데, 즉 건설 기간이 최소 3개월이면 끝날 만큼 파격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필요할 때마다 블록을 더 끼워 용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칩을 사놓고 전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빅테크들에게 SMR은 유일한 구원투수인 셈이란 거죠. 이렇게 완벽한 기술인데 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
바로 경제성 확보와 인허가 문제 때문이죠. 지금까지 SMR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로 만들어서 돌려본 경험, 즉 트랙 레코드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모델이다 보니 발전 단가가 비쌌고 각 나라의 규제 기관들이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쉽게 말해 좋은 건 알겠는데 진짜 안전해? 싸게 만들 수 있어? 라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못 내놨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의 무자비한 지원. 미국이 중국의 AI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보조금을 미친 듯 쏟아붓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즉, 세계 최고의 국가가 직접 이 업계의 등을 떠밀고 있는 상황이죠. 둘째,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 능력. 설계도는 미국이 잘 그리지만 그걸 실제 쇳덩이로 깎아 만드는 건 대한민국이 세계 1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은 이미 전 세계 유일의 SMR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죠. 즉, 미국의 두뇌와 한국의 팔다리가 만나야만 비로소 싸고 빠르게 찍어내는 SMR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보를 가져왔을까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이 SMR의 실질적인 수주와 착공이 시작되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꼭 알아야 할 것은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한다는 것.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에 SMR 첫 삽 떴다, 전기 생산 개시 같은 소리가 도배될 때쯤이면 이미 주가는 하늘 위 꼭대기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면은 남들이 수익 실현하는 물량을 비싸게 사주는 총알바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가 설계 도면만 그리던 상상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구글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지갑을 열고 실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실제로 수주가 터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아마존이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를 태우고 구글이 카이로스 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은 것, 이게 바로 거대한 쩐의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물론 좋은 회사들이죠. 근데 이들은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적자 기업이고 주가 변동성은 지옥을 오갑니다. 즉,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럼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미국 기업들의 복잡한 설계도를 건네받아 실제로 원자로를 깎고 조립하는 한국의 협력사들입니다. 이들은 실체가 명확하죠. 이미 공장이 있고 독보적인 기술이 있으며 무엇보다 수주 즉시 매출이 찍힙니다.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 때 SK하이닉스의 HBM이 없으면 안 되듯 미국이 SMR을 지으려면 한국의 주기기 제조 능력과 시공 기술이 필수라는 겁니다. 일감은 결국 한국 공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그 낙수 효과가 상상 그 이상이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SMR은 AI 시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 조건입니다. 만약 올해 증시가 전력난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 SMR에 오히려 관심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국의 빅테크들과 손잡고 천조 시장을 장악할 한국의 핵심 대장주 종목들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모든 종목은 투자 권유나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하는 것이고 그저 여러 선택지 후보 중 하나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봐주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명실상부 SMR 시장의 TSMC,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반도체 설계는 엔비디아가 해도 실제 제조는 TSMC가 독점하듯이 SMR 시장도 똑같은 구조로 굴러갑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가 아무리 천재적인 설계를 내놔도 그걸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두산이 독보적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최근 엑스에너지는 단순 협력 차원을 넘어 두산의 생산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예약 계약까지 걸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두산의 공장 문이 열리기만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두산에 미쳐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용접 없는 통짜 기술. 17,000톤짜리 초대형 프레스로 쇳덩이를 한 번에 찍어내는 이 기술은 방사능 유출의 약점인 이음새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둘째, 압도적인 속도. 원래 11개월이나 걸리던 주기기 제작 기간을 PMHIP라는 신기술로 단 한 달 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무려 7배나 빠른 속도죠. 즉 전력난으로 1분 1초가 급한 빅테크들에게 두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파트너입니다. 자, 하드웨어가 두산이라면 이 모든 프로젝트의 지도를 그리는 곳은 한전기술입니다. 빅테크들이 아무리 돈을 싸들고 와도 지금 전 세계 원전 시장은 설계 병목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지을 사람은 있는데 설계할 수 있는 두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낙수 효과를 국내 유일의 설계 전문 기업인 한전기술이 고스란히 가져가게 됩니다. 한전기술이 투자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가치는 돈 버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보통 원전 기업들은 공사가 끝나야 돈을 정산받지만 설계를 맡은 한전기술은 프로젝트 맨 앞단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업 개시 후 4년이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지급받습니다. 즉
남들은 돈 들어올 때 아직 안 됐나 하고 전전긍긍할 때 한전기술은 이미 실적 잔치를 시작하고도 한참 지난다는 얘기죠. 게다가 몸값도 폭등 중입니다. 최근 체코 원전 계약에서 보여주듯 과거보다 설계비를 50% 이상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 정책인 ISMR의 표준까지 한전기술이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독점 지위는 어마어마하고요. 즉 가장 먼저 실적이 터질 변수가 적은 기업이란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 남들이 건설사라고 관심 갖지 않을 때 우리가 미리 분석해봐야 할 기업은 DLENC입니다. 다들 건설 경기 불황이다라고 하면서 DLENC를 보통의 건설사 취급할 때 이 기업은 이미 엑스에너지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마존이 엑스에너지에 7천억을 태웠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엑스에너지의 원자로를 붕어빵 찍어내듯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화 공법의 주인공이 바로 DLENC입니다. 사실 아마존보다도 먼저 엑스에너지에 투자한 기업이 바로 DLENC죠. 진짜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읽고 준비한 기업이란 겁니다. 설계도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을지 모르는 설계사들에게 DLENC의 플랜트 역량이 필수이고요. 특히 섬이 많아 대형 원전 건설이 불가능한 동남아 시장은 이미 DLENC가 수도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자기 집 앞마당과 같습니다. 동남아 쪽 데이터 센터, SMR의 기회가 정말 엄청난데 DLENC가 그곳에서 무서운 경쟁력을 이미 갖췄다는 거죠. 즉 건설업 불황이라는 가면을 쓰고 주가가 다른 관련주에 비해 덜 움직인 지금, 아마존발 SMR 혁명의 시작이 현실이 되는 순간부터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지금 먼저 알아본 SMR 3대 대장주가 시장에 커다란 뼈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 내부에서 독점적인 기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며 알짜 실리를 취하는 스몰캡 수혜주들도 있습니다. 먼저 SMR의 초고온 초고압 배관을 책임지는 글로벌 피팅 1위 기업 성광밴드입니다. SMR이 가동되려면 섭씨 800도에 육박하는 헬륨가스 그리고 엄청난 압력의 초고압 증기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게다가 삼성중공업이 준비하는 바다 위 원자로는 금속도 녹여버릴 듯한 부식성을 가진 액체 소금까지 파이프에 흐르게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 무시무시한 물질들이 좁은 파이프를 타고 이동하는데 파이프의 이음새, 즉 피팅 부위가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폭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 SMR 배관에는 그 어떤 극한의 고온과 고압, 부식도 견뎌내는 최고 등급의 특수 금속 피팅이 무조건 들어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 특수 피팅 분야에서 글로벌 최상위권의 기술력과 점유율을 쥐고 있는 기업이 바로 성광밴드입니다. 현대와 삼성이 SMR을 만들어낼수록 이 피팅 부품은 끝없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1분기 실적이 매출 591억, 영업이익 66억으로 시장 기대치를 살짝 밑돌면서 이른바 어닝 쇼크를 맞고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죠. 여의도 메이저 증권사, 특히 메리츠증권이나 IM증권이 지금 당장 이 주식을 주목해야 한다고 리포트를 쏟아내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단기 실적이 부진했던 건 단순히 고마진 수주 물량이 회계상 매출로 잡히는 시기가 조금 뒤로 밀렸을 뿐 현재 미국과 중동에서 쏟아지는 초대형 천연가스, LNG 플랜트 피팅 수주 물량이 미친 듯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전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 사태로 미국이 LNG 수출을 급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가스관, 지상용 대구경 배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 역시 피팅이고요. 결국 하반기부터 이 밀려있던 북미한 고마진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찍히기 시작하면 단기 실적 쇼크로 억눌려 있던 주가는 그동안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고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LNG와 가스 인프라 슈퍼사이클이라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받쳐주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SMR이라는 절대적인 미래 성장 모멘텀까지 완벽하게 장착한 기업. 그런데 단기 실적 쇼크라는 핑계로 주가는 오히려 가장 매력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다? 한번 관심 갖고 직접 판단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SMR의 핵심 메커니즘인 초고온의 열을 수증기로 바꿔 터빈을 돌리는 열교환기 부품 독점 기업 BHI입니다. SMR의 메커니즘은 800도의 엄청난 열을 이용해 물을 끓이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고 남은 수증기로 수소까지 뽑아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빅테크들이 그리는 SMR 수직 계열화라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대체 그 뜨거운 원자로의 열기를 어떻게 옮겨와서 물을 끓이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BHI의 독보적인 주력 제품 열교환기 HRSG가 등장합니다. BHI는 이 뜨거운 열을 모아서 증기로 바꿔주는 열교환기 부품 대한민국 1위이자 글로벌 톱티어 기업인데요. 결론은 SMR 수직 계열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수혜 기업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미 전 세계 원전 시장에 너무나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손잡은 세계 1위 SMR 기업이 바로 미국 뉴스케일 파워죠. BHI는 이미 뉴스케일 파워 등 전 세계 굴지의 SMR 원자로 냉각계통 핵심 협력사로 발돋움하고 있고요.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SMR인 ISMR 사업단에서도 핵심 설비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SMR 사업을 따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열교환기와 배관 부품을 BHI가 싹 다 공급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완벽한 미래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 지금 당장의 실적마저 폭발하고 있다는 것. 최근 여의도 애널리스트들도 BHI를 보며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2025년에 쓸어 담았던 수주 잔고가 무려 1조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수주 물량이 드디어 2026년 1분기부터 폭발적인 실적으로 찍히기 시작했죠. 키움증권 예측에 따르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로 완벽하게 돌아서며 앞으로 2에서 3년간은 공장을 풀가동해도 모자랄 엄청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 정도면 테마로 주가만 띄우는 가짜 원전주가 아니죠. 뉴스케일 파워라는 세계 최고 SMR 기업의 공식 밴더이자 1조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1분기부터 흑자 전환하며 실적의 대폭발을 증명하고 있는 진짜 수혜주, 직접 제대로 판단해 보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SMR이 AI 시대를 집어삼킬 최고의 전기 생산 원천 신기술이라면 이렇게 생성된 전기를 단 1와트의 유실도 없이 저장하고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최고의 링겔,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론 머스크조차 강조한 이 미래 전력 패권의 핵심 패러다임 ESS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Well, one side recommendation I have is don't worry about squirreling money away for retirement in 10 or 20 years. It won't matter. 일론 머스크의 이 발언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린 지금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즉 노동력은 곧 돈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엔 AI와 로봇이 엄청난 생산성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집어삼키게 되겠죠? 그렇다면 내 노동력의 가치는 없어질 거고 동시에 돈도 휴지 조각이 될 거란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게 지금의 돈을 대체하게 될까요? 이 영상 하나 더 보시죠. 이 영상에 지금의 위기를 돌파시켜줄 정답이 있습니다. Optimus is kind of like an infinite money glitch, and maybe there won't even be money in the future, or money might be measured in terms of wattage, like how much power can you bring to bear from an electrical standpoint. 진짜 엄청나죠.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정점에 선 한 인물이 에너지, 즉 전기가 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처럼 에너지가 곧 돈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SMR이 전력난의 확실한 치료제는 맞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나 인식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 SMR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당장의 생명을 유지해줄 긴급 진통제가 필요한데요. 제가 딱 정의해드릴게요. SMR과 핵융합이 전력난이라는 질병을 완전히 고칠 미래 치료제라면 태양광과 재생에너지는 환자가 죽기 전에 지금 당장을 버티게 해줄 진통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마주한 이 심각한 전력난 속에서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간 AI 시대는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쏟아지는 전력 수요를 임시 방편으로 채울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뿐이라는 게 핵심이죠. 최근 구글이 발표한 데이터 센터 전력혁명 리포트를 보십시오. 무려 2.7기가와트 규모의 청정에너지를 풀가동하겠다는 파격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도 한계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해가 떠 있는 낮에만 전기를 만들 수 있죠. 그럼 밤이 되면 AI 데이터 센터는 전원을 끄고 셧다운 시켜야 할까요? 절대 안 되죠. 데이터 센터는 단 한순간의 셧다운으로도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낮에 태양광으로 미친 듯이 만들어낸 이 엄청난 전기를 거대한 창고에 꽉꽉 저장해뒀다가 해가 지든 비가 오든 24시간 끊임없이 전기를 쏴줄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초대형 보조 배터리 시스템이 바로 ESS죠. 그래서 태양광과 ESS는 그냥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즉 전기차 시장과는 감히 비교조차 안 되는 AI 시대의 생명줄이자 1경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이 ESS라는 겁니다. 근데 ESS가 진짜 시장을 주도할 이유 2개가 더 있습니다. 첫째, 이란 전쟁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기름에 의지하는 나라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공포. 즉,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닌 에너지 자체가 안보라고 선포한 에너지 안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영상 잠깐 볼게요. 근본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데요. 올해 재생에너지를 대략 7.4기가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ESS도 1.3기가 이상 보급을 추진하면 LNG 발전량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태양광,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미친 듯 늘리고 전 국민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국에 ESS가 설치된다는 소리입니다. 태양광과 ESS는 한 몸이니까요. 그리고 지구의 안보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는 우주 산업의 정점 역시 ESS가 핵심 기반인데요. 최근 스페이스X가 상장했죠. 근데 이 스페이스X의 진짜 핵심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미친 계획입니다. 자, 우주는 낮과 밤이 없죠. 이 말인즉 24시간 온 종일 태양광으로 미친 듯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늘진 곳은 영하 200도가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수많은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열을 획기적으로 식혀줄 환경도 있다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우주의 데이터 센터가 수만 개가 깔리는 모습, 그 옆엔 전부 ESS가 필수로 설치되겠고요. 보세요. 지금 난리 나고 있는 로봇에 뭐가 들어가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도로를 지배하게 될 자율주행 차는요?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죠. 앞서 살펴본 AI 데이터 센터는 말할 것도 없고 드론, 선박, 심지어 나중엔 우주항공에도 들어가는 것이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요, AI 시대의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배터리 없으면 AI 시대도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저는 이제 상수라고 부릅니다. 변수가 없는 상수. 이러한 메가 트렌드를 파악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이미 소름 돋을 정도의 대담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투자를 단행했죠. 첫 번째는 삼성 SDI가 시총 4천억 원 수준의 작은 기업 피노의 지분 7%를 전격 인수한 사건. 작년 영업이익이 고작 88억 원에 불과했던 이 작은 기업에 도대체 삼성은 왜 투자를 결정한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전 세계 ESS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삼성의 선전포고. 주식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2023년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쓸어 담았던 그 충격적인 사건. 당시 시장은 어땠나요? 삼성이 왜 로봇에 돈을 쓰냐, 시기상조다라며 온갖 의구심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중이 의심할 때 삼성은 확신을 가졌고 결국 주가를 1070%까지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ESS 배터리판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그때와 판박이라는 겁니다. 둘째, 국내 LFP 양극재 기업인 LNF와 3년간 1조 6천억 원 규모의 LFP 양극재를 공급받겠다는 빅딜. 이는 LNF의 작년 2025년 전체 매출의 약 75%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계약입니다. ESS는 무엇보다 절대 터지지 않는 안전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안전한 LFP 배터리가 ESS의 핵심인 것이고 이재용 회장은 이 시장을 독식하겠다는 공격적인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전 세계 LFP 전구체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CNGR 계열의 피노를 인수해서 전구체를 만들고 그걸 받아서 LNF는 ESS용 LFP 양극재를 또 그걸 받아 삼성 SDI가 ESS용 LFP 배터리를 최종 완성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글로벌 서방 국가들까지도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단순한 무역 보복을 하는 차원의 제재를 가하는 중이 아닙니다.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거대한 경제적 포위망을 가동하는 중이죠. 당장 올해 1월부터 중국산 배터리와 ESS에 부과되는 관세를 무려 82%까지 수직 상승시켰고요. 심지어 지난 2월에는 배터리 음극재의 최대 200%라는 경악스러운 반덤핑 관세까지 확정지었습니다. 유럽이 최근 도입하는 법안 IAEA를 보면 중국 기업이 유럽에 공장을 지으려면 과반수 지분을 포기하고 핵심 기술까지 전부 유럽에 넘겨라라고 법으로 대못을 박았습니다. 즉 중국은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마저도 완벽한 퇴출 1순위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중국산 배터리를 지구상에서 영구적으로 지워버리는 것. 그 중국 배터리가 영구 퇴출당하는 일경원 시장의 빈자리를 지금 K배터리 3사가 거침없이 집어삼키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LG는 최근 테슬라와 무려 5조 9천억 원, 향후 옵션까지 포함하면 10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단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터뜨렸습니다. 비중국, 미국산 배터리를 써야만 하는 테슬라의 간절한 수요를 LG가 완벽하게 독식해버린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삼성 SDI가 아니죠. 삼성 SDI의 전략은 프리미엄 전략과 보조금 싹쓸이입니다. ESS 시장에서 유일하게 비중국계 각형 배터리라는 압도적 기술적 우위를 선점한 삼성은 미국 현지에서만 2조 원대 계약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에 후발주자로 불리던 SK온마저 미쳤습니다.
최근 미국 재생에너지 개발사로부터 무려 2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며 북미 공공 인프라 시장까지 완벽하게 침투하고 있죠. 1등, 2등, 3등 서열을 나눌 필요조차 없이 이 거대한 3개의 기업이 24시간 공장을 풀가동해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시장이 폭발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지금부터는 이 대기업들의 거대한 수주전 뒤에서 압도적인 기술 독점력을 가진 수혜주들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대장주는 바로 후성입니다. 여러분, 배터리 내부에 들어가는 전해액은 흔히 사람의 피에 비유되곤 하죠. 그런데 그 피가 배터리 안에서 원활하게 돌며 에너지를 뿜어내게 만드는 결정적인 성분이 바로 IIPF요, 즉 육불화 인산리튬이라는 전해질 염입니다. 이 필수 소재를 대한민국 땅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독보적으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네, 오직 후성뿐입니다. 후성의 본업은 원래 배터리가 아니라 반도체 특수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가스 역시 대한민국에서 후성이 유일하게 만듭니다.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친 듯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과 고단 낸드 플래시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즉 후성은 데이터 센터의 두뇌인 초고성능 반도체 쪽에서도 유일하게 특수가스를 팔아먹고 데이터 센터의 심장인 ESS 배터리 쪽에서도 유일하게 전해질을 팔아먹는 그야말로 독점의 끝판왕이자 대기업들의 통행세를 양쪽으로 뜯어먹는 양방향 톨게이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실 기업은 첨보입니다. 자, 삼성과 LG가 ESS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친 듯이 찍어낼 LFP 배터리. 근데요, 이 LFP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하의 날씨만 되면 성능이 뚝 떨어지는 저온 특성과 낮은 에너지 밀도. 이 단점을 완벽하게 치료할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첨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F전해질입니다. 삼성 SDI, LG엔솔, SK온은 물론이고 글로벌 1위 중국 CATL의 테슬라까지 전 세계 배터리판을 쥐고 흔드는 톱티어들이 싹 다 첨보의 전해질을 씁니다. 엄청나죠? 남들이 비싼 원료를 쓸 때 첨보는 독자적인 공법으로 제조 원가를 50%나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만금 공장에 5천억 원을 쏟아부어 생산 능력을 기존 1000톤에서 2만 1000톤으로 무려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기까지 하죠. 원가는 반토막인데 물량은 20배가 뛴다? 이건 2026년 이후 현금 창출력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십시오. 새만금 가동 지연과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 주가가 5만 원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첨보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잠시 늦춰진 것뿐인가요?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하락은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온 거대한 기회인 건 아닐까요? 자, 다음으로 배터리와 AI 가속기 양쪽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며 안정적인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상수 종목을 볼 건데요. 바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동박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ESS든 전고체든 삼원계든 어떤 배터리에 전부 이 동박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수라는 거죠. 현재 삼성 SDI의 미국 공장에 동박을 단독으로 독점 공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도 ESS와 전기차용 동박을 싹 다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들어갈 초정밀 하이엔드 회로박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AI 회로박은 일반 배터리 동박인 전지박보다 수익성이 무려 4배에서 5배에 달하는 비싼 초고부가 가치 소재고요. AI 심장인 배터리와 AI의 두뇌인 반도체까지 아우르는 AI 시대의 상수 기업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엔 다들 엔비디아의 반도체나 현대의 로봇 같은 하드웨어만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진짜 조 단위의 폭발적인 스마트머니는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실제 기업들에게 AI를 심어주는 AX, AI 트랜스포메이션 시장입니다. 자, 집중해보세요. 이제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앞다퉈 저마다의 AI 생태계를 구축해서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을 폭발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안 그러면 먼저 AI를 도입한 경쟁사들에게 뒤처질 게 뻔하니까요. 그럼 그냥 AI 모델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겠죠. 어떤 업무에 어떤 AI를 붙일지 선정하고 업무 프로세스도 다시 짜야 되고요. 내부 데이터랑 시스템도 연결해야 되고 심지어 보안과 규제까지 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 전 과정을 통째로 대신해주는 게 바로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지금부터 소개할 기업은 이미 이걸 실전 검증까지 다 끝냈습니다. AX 전략 컨설팅부터 AI 서비스 구축, 플랫폼, 인프라, 운영까지 이미 120개 이상의 검증된 AI 유즈 케이스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들에게 AI를 심어줄 때마다 그냥 기존 검증된 레퍼런스를 갖다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즉 사업 확장 속도 자체가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이미 검증이 끝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이 종목을 단순 테마주로 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첫째, 이미 정부와 공공기관의 디지털 AI 예산 집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나라 전체가 이 기업을 통해서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할 거란 거고요. 그리고 곧 전 세계 모든 나라로도 확장되겠죠. 둘째, 금융권에서도 금융과 AI를 연결해서 업무에 이미 적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금융권까지도 장악하기 시작할 거란 거고요. 셋째, 제조와 물류의 동선 최적화, 공정 최적화, 물류 지능화까지 이제 거의 모든 기업이 AI를 도입해서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시작할 건데 이 기업이 그 역할을 다 해주면서 수혜를 쓸어 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심지어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해외 확장까지 수혜를 봅니다. 가전, 배터리, 화학 등 계열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마다 같이 딸려가서 그 수혜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됐죠. 쉽게 말해 정부, 금융, 제조, 그룹사, 해외까지 지금 전방위로 동시에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돈을 계속 더 버는, 즉 AI 시대가 갑자기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끊임없이 성장하는, 변수가 거의 없는 상수 기업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근데 과연 AI 시대가 사라질까요? 이 기업은 흔해 빠진 적자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연매출 5조 원 이상을 찍어내는 거대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초우량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 전 세계 빅테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형 사고까지 쳤는데요. 무려 구글로부터 차세대 최고의 파트너 기업이라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현재 미국 월가에서 가장 핫한 전 세계 1위 기업용 AI 기업 팔란티어와 물밑 접촉도 끝마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구글의 AI가 세상을 지배하든 팔란티어의 AI가 기업들을 장악하든 수많은 빅테크들 중 누가 AI 패권을 장악하든 상관없이 그 AI들을 사용하려면 삼성, SK, LG 등 어떤 대기업이라도 이 기업의 플랫폼을 반드시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글로벌 빅테크들의 피 터지는 AI 전쟁 속에서 누가 이기든지 그저 편하게 앉아서 통행료를 걷는 독점적 고정 수익 구조를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거죠. 즉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도 로봇 사이클이 쉬어가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를 사용하는 이상 이 기업의 매출은 끊임없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근데도 PER이 14배 수준입니다. 연매출이 5조가 넘게 나오고 120개 넘는 검증된 유즈케이스를 갖고 있고 정부, 금융제조, 그룹사, 해외까지 터지는 회사가 PER이 고작 14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건 아직 사람들이 관심 갖기 전이라는 거죠. 지금 증권가, 연기금, 스마트머니들은 이 기업이 글로벌 AI 플랫폼 대장주로 퀀텀 점프하는 이 폭발적인 전환 국면을 역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재평가, 즉 멀티플이 미친 듯이 폭발하기 직전인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개인들 몰래 저점에서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 좋은 종목이 왜 지금까지 잘 안 알려졌냐? 투자자들의 관심이 온통 화려한 로봇의 움직임이나 최첨단 반도체 같은 곳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이죠. 즉 정보의 비대칭. 지금 우린 이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에 얼마나 큰 의미가 숨어 있는지요. 시장이 철저하게 외면할 때 바닥에서 글로벌 스마트머니와 기관 외국인들이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흔적이 보이는 완벽한 매집 패턴 차트입니다. 과거 45,000% 폭등했던 에코프로가 딱 이랬었죠. 더 이상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구글, 팔란티어 등 빅테크들로부터 역대급 수주기사가 다 터지고 난 후 뒤늦게 관심 갖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 이 탑픽 종목을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딱 10초면 끝납니다.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스마트폰 시청자가 아닌 분들을 위한 방법도 고정 댓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받아가시면 되는데, 물론 모든 건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남들에게 다 알려지고 뉴스 터지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지금 바닥에서 조용히 관심 가질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요즘 댓글창을 보니 신청을 했는데도 종목 보고서를 못 받았다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는데요. 구독자 확인을 위해 간단히 확인 전화를 드린 후에 보내드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재 중이셔서요. 그러니 꼭 반갑게 맞아주시고 다 받아가시고요. 지금 바로 댓글창 여시고 고정 댓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팀 서지훈이었습니다.